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우선 되게 어렵고 힘든 이야기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 그리고 격려, 독려, 제보 이런 내용들 보여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희 채널에서도 영상을 촬영을 했고, 그리고 제 동료인 감스트라는 친구와 이제 이 사실을 좀 널리 알리자라는 좀 취지로 방송을 함께 했는데, 그 영상도 많이 봐주셨고, 아까 라이브 촬영 중간에 봤더니 이제 어떤 학교에서 이제 가면 안 되니까 그런 거 꿈도 꾸지 말아라 라는 교육 자료로 틀어주셨다라는 내용도 전달 받았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3명 보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든 납치하려고. 우리가 많이 널리 알려서 그 3명을 막고, 이제 앞으로도 그거에 대해서 갈 생각조차 아예 하지 않게 서로가 다 감시망이 되어주고 서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이 사태에 대한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찍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제가 1탄, 2탄 이렇게 찍고 이제 3번째 영상을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 영상을 미리 좀 말씀드리면, 현재 범죄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내용 하나와, 그리고 납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생존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많은 언론에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얘기했던 부분인 건데, 처음 1차 방송, 2차 방송 때도 거의 99%가 범죄인 걸 인지를 하고 그곳에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을 범죄자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중엔 정말 납치가 돼서, 구금돼서, 감금돼서 이렇게 된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요즘 많은 언론에는 모든 사람이 범죄자인 것처럼 내용들이 나와서, 저는 이맘때쯤 이제 여러분들께 실제 피해 사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같이 보통 일반인인데 갑작스럽게 이젠 진짜 나도 당할 수 있구나. 그 전까지는 저걸 누가 믿어, 저걸 저 돈 누가 어떻게 주냐, 누가 딱 사기인데 다 저거 범죄 저지르려고 간 거지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젠 진짜 우리도 이거 까딱하면 낚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인 지난 18일이었죠. 캄보디아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경찰분들 모자이크를 했습니다. 집단 송환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인 범죄자죠. 네. 근데 얘네들 검거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전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지들끼리 말맞춥니다. 야, 잡히면 몰랐다고 해. 그냥 일하러 왔다가 감금된 거라고 하자. 왜? 자기를 위해 중국인 대가리들이 있으니까 다 떠넘기자. 이렇게 말맞추고 넘어온 겁니다. 물론 수사기관이 바보는 아니죠.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야, 그렇게 얘기하고 이 구금시설 나가면 한국 돌아가지 말고 더 있겠다고 한 다음에 아니면 내가 돈 주고 작업할게. 여기 관심문화 있잖아. 돈 주면 나갈 수 있어. 우리 나가면 시아누쿠빌 사무실로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또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애들입니다. 조직원들이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당연히 수사기관을 거치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겠죠. 형량이요, 절대 낮지 않습니다. 물론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총책급이면 25년 이상 나옵니다. 단순 가담자요, 무조건 징역형입니다. 피해 무조건 다 회복해야 되고요. 자, 얘네들이 들어오고 나서 네티즌분들은 많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데리고 오냐? 그냥 거기서 죽게 냅두지. 이런 표현들이 많죠. 근데 이제 우리는 영상도 많이 찍었고 언론을 접하셨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대한민국 국민들, 선량한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이 중범죄자들은요, 이 중범죄자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곳에 뭐 할까요? 더 활개칠 겁니다. 눈깔 돌죠? 더 난리 부릴 겁니다. 그 피해는요, 캄보디아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또다시 우리에게 오게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지만 엄중한 처벌로요, 다시 사회에 나오는 걸 최대한 막고 피해 회복을 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 솔직히 마음 같아서 거기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해도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은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뭐 왜 그걸 전 세계로 데리고 오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말이죠. 얼마 전이었습니다. 일전 방송에서도 캄보디아에 가는 한국인 대다수가 범행을 이미 인지한 상태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중국인들이 세운 대규모 범죄단지, 그 안에 벼룩새끼처럼 기생하는 한국 조직들 상납하면서, 그리고 이들의 중간에서 통역 일을 하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중국인들, 이런 연결고리들이 존재합니다. 그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꼬리 자르기를 당하고 자기들은 몰랐다고 주장만 하면 된다는 그 개같은 논리를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거죠. 앞서 보신 이번 송환된 범죄자들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열받죠. 저도 정말 마음 같아서 거기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요. 자,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조심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납치 감금에 대한 진짜 피해자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갔다가 납치를 당한 사례 있죠. 외부에 보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 범죄자라고만 나오니까 말이죠. 어떤 이유였을까? 그리고 정말 국가는 몰랐을까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방송 직후에 저희에게 도착한 수많은 제보들입니다. 그중엔 대부분 범법자 제보가 거의 99%였습니다. 그중 1%. 진짜 말도 안 되게 캄보디아로 끌려 들어간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전달받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세하게 이 부분 말고 예를 들어 드리면 첫 번째 예시입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 큰 금액을 어쨌든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경찰 수사를 의뢰를 했지만 어쨌든 어디 있는지 못 찾는 상태였던 거니까.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걔 어디 있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수소문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때 자기랑 원래 알고 있던 한 남성이 나 걔 어디 있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걔 어디 있는지 아는데? 걔 외국으로 떴는데? 저랑 같이 가서 잡으실래요? 어디죠? 캄보디아입니다. 유인책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낚이실 수 있어요. 유인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끌고 들어가서 고문, 폭행, 감금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이 듣게 되신 그 모든 일들이요. 다행히 이분은요 끝까지 저항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탈출, 정확히는 구출이 되셨고, 근데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으셨어요, 몸에. 그런 분들도 저희가 어느 정도 전달도 받았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집 대출을 받고 싶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전세 자금이든 아니면 전세 자금에다가 조금 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까 하고 이렇게 알아보고 있던 와중에 대출이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기 집단이었어요. 돈 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돈이요? 돌려드릴게요. 근데 제가 지금 한국에 못 들어가거든요. 제가 범죄 저지르는 수배자라서 저 캄보디아에 있는데 들어오세요. 그럼 돈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유인한 범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분이요 불법 대출 받으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금융권에서 더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런 이제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집 대출 더 받아 살려고 그냥 그거 한번 했다가 그렇게 일이 꼬였던 경우들, 끔찍한 피해까지 간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말 나의 입장에서는 안 그랬을까? 라는 궁금증들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안은 사진까지 촬영을 해서 탈출에 성공한 제보자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나는 피해자이자 생존자이다. 헌데 대한민국 경찰청은 나를 무시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요 한국 들어와서 무조건 수사받고 조사받고 이제 재판 넘어가고 하는 거 아시죠? 이분은요 다른 어떻게 보면 피해자분들과 달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 굴에만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분은 어떻게 보면 저도 놀랄 정도로 빠르게 대처를 하셨어요. 실제로 출국하고 돌아오는 데까지 이틀밖에 안 걸리셨습니다. 이제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관할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이거 스케일 크니까 높은 데로 가세요. 청이었죠. 경찰청에 가서 신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경찰청에서 왔던 내용은요 수사 진행이 어렵답니다.
이때가 올해 1월쯤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난리가 났을 때가 아니었죠. 대한민국 올 1월은 뭐 다 아시겠지만 12월부터 1월달 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이분이 작년 12월에 12월 12일 날 출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일 날 귀국을 하셨고 바로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뭐 이제 국가적으로 좀 막 일이 있었죠. 지금처럼 캄보디아 얘기가 막 나올 때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청이 수사가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결국 수사 종결 처리가 돼버립니다.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기가 그래서 경찰청에서 나 이거 그럼 국정원에라도 신고할게요 라고 얘기했더니 경찰청의 답변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하지 마세요. 보복당해요. 보복당하면 어떡하려고요? 네? 돈도 강취당했고요. 납치당했고요. 감금당했습니다. 근데 하지 말래요. 수사가 어렵대요. 근데 지금은 하죠. 미치죠. 그런데요. 이 생존자가 이번에 아주 그냥 속이 뒤집어지는 일을 겪게 됩니다. 자기를 납치 감금했던 그 쌍놈의 새끼가 뉴스에 나오네? 걔가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본 기사입니다. 그걸 그때 가서 이 얘기를 했는데 경찰청은 무시한 겁니다. 안 된다고요. 다 얘기를 해줬는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까지 다 얘기해줬는데 넘긴 겁니다. 생존자의 이야기 지금부터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자기가 그때 있었던 내부 시설 사진들까지도 전부 촬영해서 나오셨습니다. 그것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일을 하고 계셨답니다. 작년이었죠. 근데 경기가 조금 안 좋아서 그 경기 문제로 접게 됩니다. 뭐 일을 할 걸 뭐 할까를 찾아보다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하나 보게 되는데요. 인터넷 구인 광고에 이렇게 적혀있으면 금액이 엄청 높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적혀있던 거죠. 태국 호텔 인셉션. 그러니까 호텔에서 앞에서 사람 이제 그 체크인 체크아웃 해주는 뭐 그런 업무 보는 그런 거 알고 계시죠? 그런 역할 사람을 뽑는다라는 그 구인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연락을 하게 되고 태국 방콕을 향하게 됩니다. 자, 여기가 바로 지도입니다. 태국 방콕 쪽. 지도를 보시게 되면 태국 동쪽 방향이요. 공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제공항, 정말 큰 곳이죠. 수완나품 공항이 있죠. 자, 이분은 공항에 그렇게 도착을 하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 좀 이제 대부분 새벽 비행기니까 일단 그날은 근처에서 자고 호텔까지 다 잡아주고 다음날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해서 근처에서 숙박을 하고 난 뒤 다음날 자신을 데리러 온 차량을 탑승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가 조금 이상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거였냐면 방향이 방콕 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방콕 도심은 서쪽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차가 자꾸 우측 방향으로 향해 갔다는 겁니다. 뭔가 논길 같은 데를 달려가는 느낌. 수완나품 공항에서 동쪽으로 달려가면 뭐가 있을까요? 태국, 옆엔 캄보디아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이거 뭐지? 왜 이쪽으로 가나요? 라는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본사가 이쪽에 있어요. 국경 쪽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요?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기엔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길을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도착한 곳, 바로 이곳입니다. 국경에 있는, 어서 많이 봤죠? 범죄단지입니다.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 쪽에 있는, 정확히 캄보디아 쪽에 있는 범죄단지 안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건물에 도착했을 때가 약 오후 4시쯤이었다고 합니다. 들어갔더니요, 중국인이 약 100여 명 정도가 있는 사무실처럼 보였고요.
그리고 그 안에 문이 잠겨 있고 엄청나게 경비가 삼엄하다는 걸 확인하고 아, 큰일 났다. 이거 좀 위험하다. 나 지금 뭔가 잘못됐다. 라는 걸 그때 직감적으로 판단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때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살아남을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정신 차리자. 먼저 이런 질문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 하는 줄 알아요? 저 호텔이라고 하는 걸로 왔는데? 그런 거 아니고 여기 주식 리딩방 있죠? 그런 거랑 뭐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이런 거예요. 불법이었죠. 그때 그걸 어떻게 해요? 저 못해요. 불법이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자기한테 진짜 엄청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정말 천연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거요? 해본 적이 있는데 여기도 하네요? 아, 여기 그러면 뭐 캄보디아예요? 옆쪽이니까. 나 그거 옛날에 되게 많이 해봤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상대방들을 안심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점차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그들도 약간 경계심이 많이 사라진 상태였죠. 한 가지만 얘기했다고 합니다. 유인할 때 썼던 유인책과의 그 텔레그램 연락 있죠. 그것만 삭제하라고. 알겠어요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삭제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총책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 중요한 사람입니다. 또 나옵니다. 총책으로 보이는 이 한국인 남성이 자기하고 담배를 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한국에서 다단계 사기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그것 때문에 수배가 내려져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작년 12월입니다. 이거 날짜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을 배정해주게 됩니다. 들어가는 복도. 네, 저 방마다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부는 충격적이었죠. 자기가 알게 됐던 사실은요. 이건 진짜 요새였던 겁니다. 병원, 미용실, 환전소, 심지어요. 성매매업소까지 내부에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한국인 총책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요. 위에 중국인들이 있었다고 했죠. 통역을 하는 게 조선족입니다. 중국인들에게 허락을 받게 되는데 중국인의 카드가 존재한다고 해요. 그 카드를 받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믿어서였을까요? 다행히 핸드폰은 처음에 뺏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은 감금이 심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감금을 하지 않아서 뭐 밖에 완전히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주변에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내죠. 나 내일까지 연락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해줘. 하고 자기 구글 지도에 있는 위치 있죠. 그 위치 맵을 따서 그걸 보내놓습니다. 그렇게 이분은요. 하루 종일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도망칠 수 있을까? 밖에 봤더니 경비서고 있습니다. 이거 나가서 탈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본 거죠. 얘네들이 나를 믿고 있는 방법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할 것 같다라는 느낌. 잘할 것 같다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나 잘한다고. 가르쳐줄 필요 없다고. 나 다 안다고. 밤새 고민하다가 든 생각. 열심히 하는 척하자. 다음날 오전 7시에 업무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6시에 기상합니다. 그리고 6시 반까지 준비하고 먼저 복도 앞에 나가서 모집책, 총책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어땠을까요? 아, 일에 대한 의지가 진짜 있구나. 착각하게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있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나 꺼냅니다. 아, 근데 저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뭔 문제? 아니, 내가 장사하고 왔다고 했잖아요. 나 이거 태국에서 호텔이요. 뭐 인셉션이든 뭐 리셉션이든 이런 일 하는 줄 알고 나 그건 줄 알고 일을 하다가 주말에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나 가게 좀 정리하고 보증금 빼려고 했다. 근데 내가 여기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나 이러면 그거 처리를 못한다. 나 잠깐 들어갔다 올 수 있게 해달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나 다시 온다고. 그것만 정리하고 바로 오겠다고. 자, 그 얘기를 하자 그 한국인 남성 총책이요. 얘기를 좀 해보겠다. 라고 하고 중국인 조직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다 알고 있죠. 다행히 기지로 폭력이나 뭐 이런 부분은 없었지만 그냥은 못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중국인 총책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위약금이 발생한다. 미치죠? 뭔 위약금이요? 그 위약금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너 여기 들어올 때 6개월치 밥값 미리 계산했어. 그 6개월치 밥값 플러스 여기 사는 숙소비 플러스 비행기값 플러스 자동차 타고 국경 넘어왔지? 차량값 플러스 국경 넘을 때 비자 받은 거 비자값 이거 다 합쳐서 1,500만 원 약 $10,000가 넘죠.
이걸 테더, 코인 테더로 변경시켜서 발송해라. 그러면 너 잠깐 보내주겠다. 다시 돌아오면 돈 버는 거니까 오케이, 너 믿을게. 이 정도만 주고 나갔다 와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이분이 이때 그걸 어떻게 줘요? 나 갔다 온다고요 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알겠다. 나 어차피 돌아오면 돈 돌려받는 거니까 그럼 나 이 돈 내고 갔다 오겠다. 나 돌아오면 다시 돈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연히 경계 안 하죠. 누가 봐도 와서 일할 애 같으니까. 자,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 완전히 방심해버린 겁니다. 이 피해자분을 제대로 감시를 안 하기 시작하죠. 일하고 있는 곳에 그냥 잠깐 둔 겁니다. 돈 입금될 때까지요. 입금해야 돼서 이 자리에 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우측이 있죠? 다 중국인입니다. 왼쪽이 한국인입니다. 모집책, 유인책들입니다. 돈을 입금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던 돈을 탈탈 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은요, 자기가 한국에만 돌아가면 경찰이 도와줄 거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일단 돌아가는 게 먼저니까. 여기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같은 범법자가 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분이 하루 만에, 정확히 24시간도 아니었습니다,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요, 태워다 준 곳이요, 어디에다 태워다 줬을 것 같나요? 중국인들이 차에 타라 그럽니다. 그리고요, 요쯤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경까지 갈 거면 돈 더 내라. 그때 이분이 내가 이거 돈 만약에 중국인한테 줘버리면 또 나를 납치해서 이상한 데 데리고 갈 것 같아서 됐다, 알아서 가겠다 라고 얘기하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모르는 이 길을요, 그냥 말 그대로 구글 맵 그거 하나만 보고 허벌판 논 같은 데 걸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기 현지에 사시는 분들 있죠. 택시 있냐 물어보다가 툭툭 같은 걸 타고 국경으로 이동했고, 거기서 심사 받고 들어와서 그리고 다시 수완납품공항으로 오고 그 뒤에 한국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이분은 돌아오시자마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고한 겁니다. 근데 그 일이 발생된 거예요. 경찰청이요, 못 잡는다. 이체 내역 다 존재하고요, 자기가 피해받은 사진까지, 그때 당시에 어머니한테 먼저 보냈던 것까지, 상황에 대한 거, 뭐 녹음이든 영상이든 혹은 그 사진들이건 다 보여주고 얘기했는데 무시한 겁니다. 안 된다고. 국정원에 얘기하면 너 보복당한다고. 이분이요, 돌아가실 이유가 당연히 없죠. 당연히 잡아줄 거라고 믿었죠. 안 잡아준 겁니다. 그러자 이 이유 끝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 않자 얘네들은 텔레그램 박제방에 이 피해자의 여권 사진을 올려버립니다. 그런 애다, 도망쳤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요, 제가 이 한국인 총책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한국인 총책이요, 여러분은 오늘 제가 방송 찍는 이 날짜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한국인 총책은 바로 강씨 부부입니다. 강씨와 안씨 부부. 캄보디아에서 120억 로맨스 스캠 사기를 저질렀던 그놈들입니다. 작년 12월에 얘네들한테 피해를 입어서 바로 신고했는데 무시해버린 겁니다. 작년 12월이라고 했죠. 기억을 잘 해주십시오. 자, 이들 범행에 대한 내용이 뭐였을까요? 이 피해자분은 자기를 납치한 사람이 얘네들이다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경찰이 알려준 것도 아니고요. 그때 가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이제 화제가 되니까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강씨 부부 120억 로맨스 스캠의 범인들입니다. 지금 이들이요, 원래 당시에는, 원래입니다, 일이 조금 있었습니다. 올해 2월에 인터폴에 검거가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석방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돈 주고 풀려났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올해 7월에 다시 검거가 돼서 지금 현재 교도소에 있습니다. 자, 2월에 인터폴에 검거가 됐다 그랬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나갔다가 7월 달에 다시 검거가 되었다. 근데 이번에 송환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죠.
강씨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피해자가 발생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 11월이었습니다. 강씨가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을 제 발로 찾아옵니다. 여권 갱신 요청하려고요. 근데 조회를 해보더니 영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인터폴 적색 수배인데요? 한국에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냥 보내버립니다. 신고를 안 하고요. 그 녹취가 공개됐죠. 듣고 오겠습니다. 적색수배 여부는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권 발급을 안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 민원인한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자기 제발로 들어온 민원인을 대사관에서 경찰 형사가 전에 잡아가라? 이거는 조금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대사관의 입장입니다. 작년 11월이었습니다. 이때 신고해서 잡혔으면요? 저희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 피해자분 12월 12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 겪었을 수도 있죠. 근데 되게 웃긴 얘기입니다. 인터폴 적색수배에 올라갈 정도면 중범죄입니다. 근데 인터폴 적색수배자가 왔어요, 제 발로. 근데 적색수배인 사실을 알려줘요. 그리고 보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경찰도 화가 났던 거죠. 그걸 왜 얘기하냐 라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아니 민원인이 와가지고 여권 갱신해달라고 했는데 여권 갱신이 안 되는 이유여가지고 그냥 얘기해준 건데요. 인터폴 적색수배인데요. 바로 신고해서 인터폴이잖아요. 현지 경찰한테 신고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잡힙니다. 인터폴에 수배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이에요. 뒤에는 범죄가 더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계속해서 발생했죠. 대한민국에서도 계속적으로 발생했던 피해였습니다. 책임 안 집니다. 그냥 모양새가 그랬답니다. 와, 놀라운 내용이죠. 정말 황당한 내용입니다. 자, 이 강씨 있죠?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기가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요. 자기 부하들 다 팔았습니다. 그대로 배운 거 따라하는 거예요. 나 돈 없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얘가 했어요. 지 부하죠. 자기 꼬리 자르기 또 시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쳤죠. 도망친 사이 얼굴 성형까지 받아버립니다. 다른 사람인 척 하려고요. 현재 이들은요. 프놈펜에 있는 구금시설에 수감 중입니다. 송환 절차에 대해서 지금까지 되고 있지가 않고 있죠. 이번 뉴스 기사를 봤더니 법무부가 이제서야 송환을 강력 요청했다라는 내용까지만 전달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 누가 먼저 얘기했죠? 그 전부터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폴 적색수배에 올라갔죠. 대사관이요? 걷어찼습니다. 그리고요, 피해자 발생했죠. 피해자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루 만에. 다행이요. 자기가 직접 가서 청에 신고합니다. 그랬더니 못 잡는답니다. 미치죠. 이 생존자는요, 피해자이자 생존자가 맞습니다. 그 안에 있던 사실들, 그리고 경찰 조사 다 당연히 받아야죠. 외국 나갔다 왔는데. 그 모든 혐의점,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는 들어갈 때부터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제출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걸 내용을 내도 수사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이면 했을 겁니다. 왜요? 난리가 났으니까요. 그때는 안 합니다. 로맨스 스캠 범죄자 강씨 부부, 강씨와 안씨, 이름도 다 공개되고 사진도 다 까져 있던데 일단 이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피해자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낚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얘네들은, 이 악랄한 범죄 조직들은 지금 그 범죄 수법을 점점점 더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 사이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이 사이트에 왜 이런 게 적혀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 게시판이 없어졌더라고요. 왜 이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한국, 중국, 그런 수교? 그런 사이트들이 있죠. 그런 사이트들에 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즘에요. 캄보디아라고 오라고 안 합니다. 캄보디아 X라고 써놓습니다. 그럼 어디로 오라고 할까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이 보신 캄보디아 접경지들 말이죠. 어디 있을까요? 태국,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다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수법을 바꿉니다. 캄보디아 아닙니다. 감금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얘기들이 다 나갔죠. 저희도 전에 그렇게 얘기했고 이제 금액을 낮추더라고요. 애매하게. 한 달 열심히 일하시면 500만원 정도 벌어가실 수 있어요. 아무리 적어도요 400만원 정도는 되실 거예요. 야같죠? 폭행, 감금 그런 거 없어요. 여기 다 가족같이 해요. 지금 그런 식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TV에서 봤던 캄보디아 사건과 조건이 약간 다른데 여기는 좀 아니겠지? 라고 착각하게 만들려고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정말로요. 일부러 낚으려고 하는 개수작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자들이요 정말 많습니다. 각 나라의 각국에서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절대 나가지 마시고 절대 발도 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이유가 됐든 누군가가 어디로 와라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유가 어찌되었든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모집책으로 유인책으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을 낚아채 가려고 준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